네,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스트에 대해서 계속 할 거고요. 어제 리스트에 대해서 했었던 것 복습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값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를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변수에 뭐 숫자라든가 문자열 혹은 뭐 불리한 값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저장할 수가 있죠.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을 찾아가기 위한 이름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 하나만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거나 어떤 그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그런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데이터들이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뭐 각각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려면 변수 이름이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게끔 자료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변수 이름 하나로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메모리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연속적인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각각의 그 메모리 공간에는 뭐 숫자도 저장될 수가 있는 거고요. 불리한 값도 저장될 수가 있는 거고, 뭐 또 다른 리스트나 혹은 문자열이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각각 저장되는 이런 각각의 값들을 엘리먼트, 원소, 리스트의 원소,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덱스가 있는 이유는 저장되어 있는 값들은 여러 개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값들을 가리키는 변수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려면 그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우리가 번호를 매겨주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0번이라고 번호를 매겨주고, 두 번째 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1번이라고 번호를 매겨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그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번호를 매겨준 것을 인덱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배열의 이름, 리스트의 이름과 이 인덱스를 가지고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해서 0, 1, 2, 3, 4 이렇게 차근차근 일씩 늘어나는 정수들을 갖게 되고요.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음수 인덱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음수 인덱스는 거꾸로 매겨주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원수가 있는 위치를 -1, 그 다음에 거꾸로 두 번째 원수가 있는 위치를 -2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매겨주는 게 그 음수 인덱스이고요. 리스트에서 그 인덱스를 가지고 원수 한 개를 꺼내실 때는요, 리스트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를 뭐 숫자로 0 혹은 1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인덱스 0번 위치에 있는 원소 한 개를 접근하겠다. 거기 있는 원소를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값을 읽어드리냐면 인덱스 0번이 여기 있죠. 인덱스 0번에서 어떻게
메모리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한 칸을. 마찬가지로요. 끝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소 한 개를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배열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대괄호를 써주고 이 대괄호를 인덱스 연산자라고 해요.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그래서 인덱스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다가 -1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인덱스 -1번 위치에서 여기가 -1번 위치죠. 여기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소 한 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 한 개를 찾아내는 방법을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덱싱 이외에 그 시작하는 인덱스와 끝나는 인덱스 두 개를 가지고서 그 원하는 위치에 있는 여러 개의 원소를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인덱스 1번 위치에 있는 원소부터 그 다음에 인덱스 2번에 있는 원소까지 두 개의 값을 읽어드리겠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찾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부분집합을 찾는 방법이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라이싱을 하시는 방법은요. 슬라이싱을 하시는 방법은 여기 인덱스는 3번이 되겠죠. 여기 인덱스는 3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원소를 읽어드리실 때에는 리스트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인덱스 연산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인덱스 연산자 안에 콜론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의 왼쪽과 콜론의 오른쪽에 시작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를 써주시면 돼요. 자, 자를 때 이렇게 자를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는 거냐면 1번부터 3번까지 자르는 거죠. 그죠? 1번부터 3번까지 자르게 되면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 인덱스 2번에 있는 원소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선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슬라이싱, 요거는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라이싱. 어제 저희가 한 게 이런 내용들을 했었죠. 슬라이싱에서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할 수가 있어서 시작 인덱스를 생략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 다음에 그 잘라지는 위치까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엔드 인덱스를 생략을 하게 되면 잘라지는 위치에서부터 끝까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에서 3개를 선택하겠다. 리스트에서 원소 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원소 3개만 선택하겠다. 라고 하면 요렇게 한 번만 자르면 되죠. 요렇게 잘라서 왼쪽에 있는 거 전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리스트에 이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0번이라고 하는 시작 인덱스는 생략하고 콜론을 바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3번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요. 뒤에서 3개를 선택하겠다. 뒤에서 제일 끝에 있는 3개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에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잘라서 이쪽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잘라지는 시작 위치가 여기 있고 그냥 끝까지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리스트의 이름에서 끝에서 세 번째부터 끝까지 자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생략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그래서 슬라이싱과 인덱싱을 이용을 해서 원소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내용들까지 어제 저희가 했죠. 그래서 인덱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슬라이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슬라이싱에서 주의하실 거는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그 슬라이싱된 결과가 원소가 1개든
원소가 두 개든 항상 리스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에 아마 그게 있었을 거예요. 얘하고 요거하고요. 요거는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얘도 숫자 1이고요. 얘는 숫자 2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리스트가. 그래서 그 출력되는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얘는 숫자 1을 양옆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숫자 양옆으로 대괄호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리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되는 모습만 보고도 얘가 숫자인지 리스트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게 될 튜플인지 딕셔너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내용이었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저희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앱하고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연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파일이 구글 콜앱과 연결이 안 돼 있으시면 연결 먼저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연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콜앱에서 개발 환경 가상 머신 한 대를 빌려온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네, 같은 파일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차 하나 넣을게요. 문자열에 대한 거를 잠깐만 복습을 좀 할게요. 복습이 아니라 문자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자열은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문자열은 문자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썬에서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캐릭터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자열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문자열은 문자들의 리스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리스트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문자열도 리스트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즉 인덱스를 가지고서 특정 위치에 있는 글자 하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덱스를 사용해서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인덱스가 그거잖아요. 그죠? 인덱스를 사용하면 그 원소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원소 하나를 딱 찾아내는 게 인덱싱이잖아요. 그죠? 또 인덱스를 사용하는 또 하나가 뭐였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슬라이싱이었어요. 인덱스를 사용해서 문자열들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게 슬라이싱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드 셀 하나 추가하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하나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쓸까요? 안녕하세요. 영어로도 써보죠. 파이썬. 그냥 특수 기어도 하나 넣어볼까요? 네. 자, 이거 몇 개의 문자가 있는 거냐면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공백,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14개의 문자를 가지고 문자열입니다. 사실은 세보지 않아도 리스트나 문자열에서는요, 이런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랭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육각형, 정육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뜨죠. 이거 함수란 뜻이에요. 함수란 뜻이고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를 써주죠. 그리고 변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14라고 나오죠. 14. 이거 뭐냐면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해 봅니다.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개수, 그 객체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이면 문자열의 길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리스트가 오게 되면 리스트가 원소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가 랭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영어에서 length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length가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len 요것만 띄어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덱스를 사용해서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 한 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예. 자,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문자열에서요. 메시지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밑에다 할까요? 이건 따로. 메시지 문자열에서 첫 번째 문자 한 개를 한 개만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린트를 하시는데 메시지 첫 번째 문자니까 인덱스가 몇 번일까요? 인덱스가 0번입니다. 안이라고 나오죠. 안. 그죠? 글자 한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문자열의 변수 이름이 우리가 뭐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 이름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인덱스 연산자를 쓰고 그 안에 인덱스 0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리스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문자열은 문자들의 리스트다라고 써드렸던 이유가 리스트에서 사용했었던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자열에서 똑같이 메시지입니다. 문자열에서 마지막 문자 한 개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인덱스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맞습니다. 그죠? 인덱스 연산자 써주고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가 출력이 됐어요? 느낌표가 출력이 됐죠. 이거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자가 느낌표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네. 이번에 이 두 개는 인덱싱의 예고요. 여기 있는 두 개의 코드는 인덱싱의 예고. 자, 이번에는 슬라이싱의 예를 한번 해볼까요? 문자열에서 첫 5개 문자 뷰를 선택해 볼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르면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번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 인덱스 0번은 0이라고 하는 건 생략해도 되는 거고요. 어디까지? 5번까지. 그러면 0, 1, 2, 3, 4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볼까요? 5개가 딱 5개의 문자만 선택이 됐죠. 그죠?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문자열에서 마지막 5개 문자들을 선택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음수 인덱스를 써주시는 게 편리하죠. 그렇죠. 문자가 14개가 있다. 그래서 뒤에서 5개 하려면 뭐 9번부터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을 마이너스 5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몇 개냐 하면 T, 하나, 둘, 셋, 넷, 다섯. 느낌표까지 5개의 문자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도 리스트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를 공부를 했으니까. 네.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리스트에서 가능한 산술 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자, 문자열과 리스트를 우리는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문자열에서 사용 가능한 산술 연산이 몇 가지가 있었는지? 2가지. 뭐하고 뭐였죠? 더하기랑 곱하기. 그죠? 문자열에서 더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문자열에서 더하기는 문자열과 문자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결과는 문자열 1개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문자열을 만들어주냐면 얘와 얘를 합쳐주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곱하기는 한쪽에는 문자열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한쪽에는 문자열이 오나요? 아니면은 그쵸, 숫자가 오죠. 정수가 옵니다. 곱하기 2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얘를 똑같이 몇 번? 2번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B, AB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문자열은 딱 2가지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 이외에 뭐 빼기라든가 나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도 연산이 몇 개가 가능할까요? 산술 연산은 2개가 가능한 거예요.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이 가능한 거죠. 문자열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면 리스트 2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고, 리스트에다가 곱하기 숫자, 정수, 곱하기 정수 이렇게 하게 되면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그 정수의 개수만큼 똑같이 복사를 해서 리스트의 길이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 하나 넣을게요. 리스트의 산술 연산. 리스트에서 가능한 산술 연산은 딱 몇 개?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더하기랑 곱하기.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문자열에서 했었던 거랑 동일하고요. 코드 2개를 비교를 해볼까요? 2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부터 한번 해볼게요. 문자열부터. 그 프린트 안에 넣지 않아도요. 콘솔에서 이 노트북에서는 출력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하면 바로 결과가 바로 보입니다. 꼭 그 프린트문 안에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결과 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과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합쳐서 hello 파이썬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줬죠.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에서의 덧셈. 그럼 리스트가 2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와 그 다음에 더하기. 덧셈이 왼쪽과 오른쪽이 전부 다 문자열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리스트에서도 덧셈은 왼쪽과 오른쪽의 P 연산자가 전부 다 리스트여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 10, 20, 3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결과 보죠. 어떻게 됐어요? 1, 2, 3 뒤에다가 뭘 붙였어요? 10, 20, 30 해서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동작 방식 똑같죠. 헬로우랑 뒤에다가 파이썬 붙여서 요렇게 하나를 만들어주고 1, 2, 3에다가 10, 20, 30 붙여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인덱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덱스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이건 리스트건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concatenate, 합쳐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문자열에서 곱하기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볼까요? 문자열에서의 곱하기. 문자열에서 곱하기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뭐 헬로만 할까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곱할 수는 없어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곱할 수는 없고 문자열과 정수를 곱하시는 거예요. 정수를. 어떻게 됐어요?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이 헬로우가 되어버렸죠. 이게 문자열에서 곱하기. 뒤에 있는 숫자만큼 곱하기에 있는 숫자만 정수만큼 그 문자열을 복사해서 길이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섯 개죠. 문자 5개짜리 문자열이 15개의 문자를 갖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의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었어요. 3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2, 3, 1, 2, 3, 1, 2, 3 이렇게. 1, 2, 3이 똑같이 3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문자열과 리스트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리스트는 원소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변수. 문자열은 문자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변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많이 쉽죠? 아직까지는. 네, 텍스트 셀 하나 더 넣을게요. 소제목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리스트의 기능들.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함수. 특별하게 메서드라고 불러요. 메서드. 영어로는 메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는 원소를 추가하는 거, 원소를 삭제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겠죠. 리스트 안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고 그다음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삭제를 해버리고 네. 그 두 가지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세 번째 소제목 이렇게 넣을게요. 조금 더 작은 원소 추가.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시는 방법.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코드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먼저 리스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리스트가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1, 2, 3, 4 5개만 할까요? 이렇게.
뭐 프린트 안 해봐도 아시겠죠? 여기다가 5개가 있는 거 프린트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의 제일 끝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변수 이름을 먼저 쓰는 거예요. 리스트 변수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점을 쓰세요. 점을 쓰시고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append. 이게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추가를 해볼까요? 그리고 결과를 먼저 보고요. 결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5개의 원소밖에 없었는데 제일 끝에 뭐가 들어가냐면 100이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가요. 이게 append입니다. append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추가하다죠. 끝에 첨부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뭔가를 하나 넣어주는. 이렇게 코드 셀이 실행되고 나면은요. 이렇게 함수 위에 이렇게 올리면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보여줘요. 설명을 보면 리스트의 끝에다가 오브젝트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append가 가지고 있는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append한테 전달해주는 이 아규먼트를 리스트의 제일 끝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함수와 메서드 2가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지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냥 지금은 듣고 넘기세요. 프린트는 함수죠. 그죠? 우리가 많이 사용했잖아요. 어떤 기능을 하는 게 함수란 말이에요. 함수는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프린트처럼. 앞에 뭔가 붙는 게 없어요. 그냥 프린트 그리고 무엇을 프린트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함수예요. 이게 함수고. 메서드도 함수의 일종이에요. 보면 똑같잖아요. append 해주세요. 무엇을 100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메서드와 함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뭔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함수를 사용할 때 우선 먼저 변수가 있어야 돼요. 변수가 있어야 되고 그 변수에서 점을 쓴 다음에 사용하는 함수. 이런 함수를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특별한 종류의 어떤 함수인 거죠. 이런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넘버스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할까요? 뭐 characters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있는데 뭐 A라고 하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고 B라고 하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고 C라고 하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뒤에다가 D라고 하는 문자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해야 될 리스트의 이름은 뭐예요? 그거는 캐릭터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끝에다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얘의 이름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게요. 그런 다음에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D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추가를 하는데 어디다 추가를 하는 거냐면 얘한테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이해되시죠? 그래서 append를 누구한테서 append를 할 거냐? 주어가 필요한 거예요.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가 append를 할 거다. 자기 끝에다가 append를 할 거다. 무엇을? 100이라고 하는 값을. 그래서 이렇게 주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함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method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코드가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서 append를 할 건데 그 리스트에다가 점, 여기 점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점 쓰시고 그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할 건데 100이라고 하는 값을 append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끝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리스트 이름을 먼저 쓰시고 점을 쓰시고 append를 하시고 무엇을 넣어준다? 값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추가를 해줍니다. 또 다른 기능이 또 있어요. 자, append는 우리가 그 원소들을 추가할 때 추가하는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제일 끝에만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넘버스에다가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값을 추가해 보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지금 현재 넘버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메서드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고 할까요? 리스트에서 inser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메서드가 있어요. insert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죠? 인덱스를 써라, 오브젝트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규먼트를 두 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덱스와 오브젝트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리스트에 인덱스 위치에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에 인덱스 위치에 오브젝트 그냥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인설트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삽입하다, 끼워 넣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디에? 여기에 오브젝트 값을 이런 거예요. 리스트가 끼워 넣는데 어떤 특정 위치에 어떤 값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넘버스가 있어요. 넘버스가 있는데 인설트를 할게요. 가장 첫 번째에다 넣을까요? 제일 처음에다가 하나를 넣을게요. 그럼 인덱스 뭐라고 하면 될까요? 0번. 그죠? 인덱스 0번에 어떤 값을 넣을까요? 123이라고 넣을까요? 자, 이 코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인덱스 0번 위치에 무엇을 123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123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삭제를 해버렸네. 123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 추가가 됐어요? 0번째. 이게 넘버스인데 제일 앞에 얘가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123 두 번 들어갔죠. 제가 코드 2번 실행해서 그래요. 네, 코드를 2번 실행해 버려서 여기서부터 다시 실행할게요. 여기랑 여기를 다시 실행하면 요거 한 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번만 더 실행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append는 무조건 끝에다가만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규먼트가 하나밖에 필요 없어요. 그냥 끼워 넣을 값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인설트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뭐냐면 값을 추가를 해주는데 어디에 추가할 거냐라고 하는 그 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추가할 거냐. 그래서 인덱스까지 전달해 줘야 되는 게 인설트입니다. 인설트.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함수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죠. 리스트에 extend라고 하는 게 있어요. extend
extend는요. argument로 무엇을 가져야 되냐 하면 여기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터러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터러블 반복이 가능한 타입. 반복이 가능한 타입은 문자열, range, list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list, extend라고 하는 그 함수는 extend라고 하는 함수는 argument로 값 하나를 갖는 게 아니라 값을 여러 개를 갖는 또 다른 리스트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터러블이라고 쓰는 거는 이터러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아규먼트로 또 다른 리스트가 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리스트 이어붙이기 기능이에요. 컨캣네이트. 자, 근데 사실 우리 리스트 이어붙이는 거는 간단하게 뭘로 되죠? 플러스, 그죠? 이거는 더하기 연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하기 연산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extend라고 하는 메서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넘버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또 헷갈리니까. 넘버스 1, 2, 3. 여기는 넘버스 1번이라고 할까요? 넘버스 1번. 그 다음에 넘버스 2번이라고 할게요. 넘버스 2번은 10, 20, 30 이렇게 할게요. 넘버스 1번 점 extend 그 다음에 넘버스 2번 이렇게 하십니다. 넘버스 1번에다가 넘버스 2번을 extend 이어 붙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넘버스 1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넘버스 1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1, 2, 3만 있었는데 1, 2, 3 뒤에 뭐가 붙었어요? 10, 20, 30이 붙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넘버스 1번 더하기 넘버스 2번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나중에 뭐가 헷갈리냐 하면 어펜드하고 익스텐드가 헷갈려지실 수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둘 다 뒤쪽에다가 뭔가를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어펜드도 뒤에다가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고 익스텐드도 뒤쪽에다가 쭉 붙여주는 거랍니다. 어펜드와 익스텐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펜드는 이 안에다가 값을 써주는 거예요. 값. 한 개를 추가하겠다 이거예요. 한 개를 추가하겠다. 익스텐드는 여기가 반드시 어떤 다른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여기는 값 한 개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에러 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버스 1번에다가 0이라고 하는 값 한 개를 추가해 주세요. 이러면 이건 에러 나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기능이잖아요. 그죠? 앞에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숫자 0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extend는 반드시 이렇게 또 다른 리스트가 아규먼트로 와야만 됩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나중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저도 가끔씩 어펜드하고 익스텐드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세 가지 함수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어펜드 하나만 기억하세요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고요. 어펜드 하나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리스트의 기능들 중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기능 세 가지, 어펜드와 인설트와 익스텐드라고 하는 세 가지 함수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펜드도 리스트를 아규먼트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다고 하는 건데 헷갈리실까봐 일부러 제가 이걸 안 드린 건데요. 자, 일단 위쪽에 넘버스 1번 있잖아요. 그대로 넘버스 1번 프린트하고 넘버스 2번 넘버스 1번이 바뀌었죠. 여기서 익스텐드를 해버렸으니까 바뀌었죠. 다시 하겠습니다. 넘버스 1번 새로 만들게요. 뭐 1, 2, 3 이렇게 새로 만들고요. 똑같이 넘버스 2번 위쪽이랑 똑같이요. 10번, 20번, 30번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넘버스 1번 제가 어펜드 넘버스 2번 이거 가능하지 않냐 물어보신 거잖아요. 이거 가능해요. 가능한데 결과를 한번 볼게요. 위쪽하고 아래쪽 차이점 아시겠어요? 출력된 거 보고. 여기는 익스텐드는 얘를 풀어 헤쳐서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펜드는요, 여기 있는 거를요, 그냥 통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그럼 넘버스 1번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넘버스 1번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몇 개라고 할까요? 4개예요. 1, 2, 3 그리고 요 리스트 한 개가 원소 한 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어펜드와 익스텐드가. 익스텐드는 숫자 하나는 절대로 쓸 수가 없고 리스트만 써야 되고요. 어펜드는 숫자를 써도 되고 리스트를 써도 되는데 숫자를 쓰든 리스트를 쓰든 무조건 한 개가 툭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값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값이라고. 요것 때문에 나중에 요 부분이 헷갈립니다. 요 부분이. 네, 좋은 질문이셨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